지리산의 명물 구상나무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고산지대 침엽수들이 말라 죽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화재 5인 사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휴일 새벽 2번이나 벌어진 일이지만 공사 측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전라북도의 현안은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새만금 개발에는 기대감이 높지만 군산 조선소 등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들의 지지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청사진을 밝혀 호평을 받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과 조선소 해결 노력은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는 새만금 정책이 단연 눈에 띕니다. 수건 사업인 공항 건설을 확정하면서 신항만과 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물류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태양광, 서해상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며 도민과 지역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전라북도 경제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 7조 원 달성과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도 정부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으로 표심을 얻었음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부산 정치권의 견제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지정이 유보되면서 정치 논리에 소신을 굽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금융전문가 확보를 위한 연기금 전문 대학원마저 인력 양성기관으로 성격이 약화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조선업 회복세에도 여전히 멈춰서 있는 군산조선소는 도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제일로 지금 꼴찌거든요. 전라북도 현안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전북혁신도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도 집권 중반기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덕유산과 지리산 등 고산지대에만 서식하는 상록 침엽수들이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줄어든 적설량, 그리고 봄철 가뭄 등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박연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 사이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구상나무는 해발 12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데 한국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보호종입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구상나무지만 푸르른 나뭇잎은 온데간데 없고 껍질은 이렇게 모두 벗겨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 고사목 발생률이 급격히 늘었는데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은 25%, 지리산도 23%가 수명을 다했고 한라산은 그 비율이 28%에 달했습니다. 지리산의 또 다른 상록 침엽수인 가뭄비 나무 역시 고사가 14%가량 진행되는 등 고산지대 침엽수종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온 상승 등 환경적인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상나무 국내 분포지의 평균 기온은 지난 30년간 실제 1도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적설량을 포함한 강수량도 전과 달리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고지대에서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봄철 가뭄으로 수분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락지가 유지되려면 어린 나무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생존 비율이 낮아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전적 연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구상나무 숲이 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속화하는 지구온난화 속에 우리 숲을 지켜온 푸른 침엽수들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형 건물 화재는 자칫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곤 하죠. 휴일 전주 도심의 한 공공기관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놀랐는데 해당 기관은 이런 사실을 다음 날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도심에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소방 경광등이 위급 상황을 알리고 주민 대피 방송도 이어집니다. 일요일인 지난달 21일 새벽 5시쯤 전주 도심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다행히 불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경보기 고장으로 발생한 오인 신고였던 겁니다. 5시 2분에 접수가 됐고요. 속보 설비 오작동 신고 왔고요. 두 번 들어왔네요. 전공사로는. 네. 시끄러운 경보음과 대피 방송에 잠을 설쳐야 했던 주민들은 별일 아니란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저거 마주친 분은 무슨 소리냐고 혹시라도 이제 뭔 일 있는가 싶어서 새벽에. 대형 건물의 경우 경보음이 울리면 소방서에 신고가 자동 접수되는데 농어촌공사 건물의 경보기 오작동 사례는 이틀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대피하세요. 막 여자 목소리가 나서 소방 훈련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참았어요. 근데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또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5시에. 그래서 훈련이 아닌 것 같다. 답답한 건 이런 사실을 당일 농어촌 공사 측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오작동간 경보기는 계속 울려댔지만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제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긴급재난 보고 체계도 전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날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날의 좀 대응이 이제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휴일 도심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대형 건물이 즐비하지만 화재를 포함한 각종 긴급재난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기념식도 열리는 동학농민혁명은 구한말 외세에 저항한 최초의 독립운동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록이 망라된 독립기념관에도 혁명이 아닌 농민전쟁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전국적인 관심은 크게 부족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 뒤로 구한말 민족의 시련을 다룬 전시실이 이어집니다.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일제가 국권을 침탈해가는 암울한 과정 속에 축창을 들고 나선 동학농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농민 봉기를 암시하는 동영상과 전봉준의 얼굴, 재판 기록 정도만 전시돼 있을 뿐 혁명적인 사건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막이 좀 있으면 설명이 요약해서라도 설명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은 외세 입김에 조선의 국권이 바닥에 떨어지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 군과 맞서 싸운 첫 독립전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기념관 한켠 독립운동사 연표에만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돼 있을 뿐 전시관에는 그런 언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전쟁을 넘어선 일련의 혁명으로의 의미가 인정됐지만 관련 내용도 미흡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범위가 학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 하지만 협소한 전시관과 전시물을 보완하겠다며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시관 폐쇄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공사를 앞두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의 조정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한 농민 전쟁이 아닌 만민 평등과 사회 개혁을 주창한 혁명적 의미에 대해 전 국민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백제 유적지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백제 유적의 경관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당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면 일대에 수백여 개의 태양광 패널 지지대가 들어서고 중장비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부지는 나무가 무성했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베어졌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알게 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지역이 이제 관광지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그 중앙에 대규모로 들어서면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죠. 이 부지는 백제 고도보존지구와 인접해 있고 제석사지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궁리 유적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농공단지로 검토되다가 유적 훼손을 우려한 문화재청이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문화재 쪽에서도 그 관련 사항은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문화재와 500m 넘게 떨어져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익산시도 주변에 숲을 조성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경관과 아울러질 때만이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 중요 유적 옆에 태양광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유적 경관을 해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역사 유적 근처에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버스 파업 갈등이 전라북도까지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경기도와 부산 등 7개 지역과는 달리 도내에서는 버스 노사 갈등으로 쟁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도내 버스 사업장들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내일 개막을 앞두고 성화체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화체화는 오늘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에서 부싯돌 방식으로 체화됐으며 봉송주자 245명이 무장기포지와 고창읍성 등 122.5km를 달려 고창군청 광장에 안치됩니다. 56회째를 맞는 도민체전은 선수와 임원 2만 5천여 명이 참석해 내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36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정치 신인에 유리한 민주당의 공천 기준으로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현역의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정치 신인을 배려하는 공천 기준을 발표한 이후 윤준병 전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오늘 첫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50%를 반영하는 권리당원도 7월 이전까지 확보해야 효력이 있어 정치 신인들의 거취 결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관람객들에게 실증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존 가치가 있는 3.1운동이나 3.5 만세운동과 관련된 인물과 생활, 문화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전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동학기념일 제정의 의의와 지역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복합연구동이 준공식을 갖고 관련 연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플라즈마 복합연구동은 도내 플라즈마 이용 산업 활성화와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210억 원이 투입돼 건설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치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각 시군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해 조기 검진과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8째 날을 맞아 부문별 대상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제경쟁부문 대상에 이반 마르코비치와 우린펑 감독의 내일부터 나느니, 한국경쟁부문 대상엔 김솔, 이지형 감독의 흩어진 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단편 경쟁부문 대상은 이상환 감독의 파테르로 돌아갔으며 주말인 11일 영화 스킨이 상영되는 가운데 폐막식이 열립니다.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징역 20년과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 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모 씨와 동거녀 37살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전주 자택에서 친딸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군산의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중국인 3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 80살 B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1,6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기 전화를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를 교체하면서 도내 정치인의 거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창 출신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끝내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